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박희준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 경제 참 많은 소식들이 쏟아졌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알아야 할 것도 참 많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한 가지 뜨거운 이슈를 골라서 전문가와 함께 그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면서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 경을 칠 내용은요. 바로 이겁니다. 서울시가 동네 슈퍼 등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팔 수 없거나 수량을 줄여 팔도록 권고할 수 있는 품목 51종을 선정했습니다. 저는 대찬성이라고 봅니다. 재래시장이 살아야지, 서민들이 살아야지 대기업이 살고.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죠. 그 이상 더 바랄 거 없죠. 그러나 하시려면 야무게 확실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잘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업체로서는 영업의 자유가 이제 수행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 이제 소비자 선택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기본권이 수행이 되는 거죠. 시민의 입장에서 직접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조금 더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설익은 과일을 막 따르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아쉽습니다, 조금 많이.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품목 제한을 왜 해요? 근데 굳이 마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품목 제한 한다 그래서 그렇다고 재래시장을 이용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주 이 소식이 들리고 나서 서울시의 발표를 환영하는 의견과 비판하는 의견이 방금 보신 것처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거리 나가보니까 실제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거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발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오해 소지가 있을까 봐요. 서울시의 보도 자료를 그대로 가감없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목 상권과 전통 상권을 살리기 위한 판매 조정 가능 품목 51개를 선정했다. 51개 품목은 상인 활성화 기여도, 소비 편리성,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마트나 SSM은 51개 품목에 대해서는요. 인근 중소상인들과 사전 조정 협의를 거친 뒤에 판매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한 품목으로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마트에서 판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제한할 수 있는 51개 품목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시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채 종류 17종입니다. 여러분 늘 즐겨 드시는 콩, 콩나물, 오이, 애호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선 조리식품 9개 품목입니다. 두부, 계란, 어묵, 떡, 떡볶이, 순대, 조리빵, 치킨, 피자 등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수산물은 7개 품목, 꽁치, 갈치, 고등어, 오징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어물도 8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징어, 북어, 대구포, 쥐치포, 생긴 미역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담배, 소주 등 기호식품과 종량제 봉투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51개 품목은 서울시가 한국중소기업학회 용역 의뢰를 해서요 선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법제화된 것은 아니고 단지 한국중소기업학회 용역을 맡기고 용역을 맡은 학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하고 시장 조사를 해서 51개 품목을 선정을 한 다음에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것이죠. 더불어 서울시는 야채와 수산물, 건어물, 정육 등은 전통시장에, 신선 조리식품과 기호식품 등은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에 반사이익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서울시의 판단, 51개 품목의 선정, 실효성이 있으리라고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는지요? 물론 앞으로 이제 공청회도 거치고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가면서 최종안이 도출되겠죠. 자,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요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 22초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서서 진행하다 앉아서 진행하다 하니까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숨도 좀 차고요. 자, 오늘 경을 저와 같이 치기 위해서 나오신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 네트워크 신규철 집행위원장, 그리고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의 이은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이제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두 분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뭐 내용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먼저 네, 사실 이 51개 품목은 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가이드라인이다. 예.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음. 얼마 전에 이제 동반성장위에서도 예. 17개 적합업종을 지정할 때도 예. 맨 처음에 한 44개 품목이었다가 음. 1차로 우선 대상자 한 20몇 개 고르고, 그리고 또 다시 또 선정해서 10몇 개 고르고,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축소해 나갔기 때문에 예. 어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떤 큰 틀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줬던 그 내용 다시 한번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올 2월 달에 예. 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그 대기업이 확장 자제하거나 예. 진입을 자제하는 그런 품목들을 예. 17개 품목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이런 방식으로 그 넓게 시작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조금씩 좁혀나갔던 이런 사례가 있기 그 때문에 부분은 주로 제조업 부분이었습니까? 아니면 서비스업? 서비스업 부분이 예. 15개였고요. 예, 예. 제조업 부분이 2개였습니다. 네. 주로 대부분 서비스업에 네, 맞습니다. 치중이 네. 되어 있었군요.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번에 서울시의 발표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골목 상권을 살리기 예. 위한 그 서울시의 노력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소비자학 그 전공 교수이고,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소비자의 편의성이 고려가 많이 안 돼서 과연 이 제도가 잘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조금 우려되는 바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소비자의 편의성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또 경제적인 관점, 그 부분은 또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단지 불편하기 때문에 네. 저번에 발표한 그런 네네. 내용들이 좀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어떻게 보시는지? 그 이제 소비자는 이제 가게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주어진 소득 범위 한해서 그 좋은 물건을 싸게 사야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골목 상권에까지 그 대형마트들이 들어왔는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좀 편의성이 있고 좀 청결하고. 근데 어떻게 또 보면 가격도 저 두 분 장을 네. 봐보셨는지 장 보시죠? 교수님. 보죠. 예. 저는. 네네. 저도 위원장님 봅니다. 보십니까? 네네. 예.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트 가서 장을 보다가 콩나물을 사려면 다시 또 재래시라고 가야 된다. 많이 불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정도의 네.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네. 우리 어떤 사회적인 약자층과 같이 가야 된다. 뭐 명분은 충분히 그렇죠. 좋습니다만은 어떻게 일단 보시나요? 뭐 저희 집 바로 앞에, 예. 저도 이제 아파트에 사는데 예. 저희 동네 바로 앞에 예. 좋은 재래시장이 있어서 예. 저희 동네 분들은 살기 좋은 동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 왜냐하면 근거리에서 바로바로 신선한 제품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그것이 이제 그 입지 조건 중에서 좋은 그 동네에 하나에 속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있느냐 없느냐. 네네.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이제 의무시업제가 법제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맨 처음에는 혼란은 좀 있었고 소비자분들의 어떤 선택권에 대한 많은 이제 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네네. 지금은 이제 점차 자리를 잡아가서 소비 패턴이 점점 이제 주말에 일요일에는 우리가 뭐 여기 가서 장을 봐야 되겠다. 아예 이제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 품목 제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얘기를 들 수 있는데요. 야, 그 콩나물 주차를 꼭 대형마트에서 팔아야 돼? 예. 뭐 우리 가면은 콩나물 그다음에 두부 따끈따끈하게 나온 거 그렇죠. 그런 거 주로 많이 팔지 않습니까? 대형마트 네네. 여기 막 그 전통시장에서 저런 거는 좀 살려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 소비자들께서 그런 착한 소비를 좀 생각하신다면은 네. 약간의 좀 불편함과 네네.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네. 재래시장을 그래서 경제적 예. 불이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차 네. 식품 같은 경우는 이미 예. 이제 전통시장이 더 싸다는 것이 여러 차례 발표가 됐기 품질 때문에 대비해서도 충분히 가격이 싸다고 네, 보시는 이제 점. 많이 그 어떤 그 유통 그 제조 업체라든가 예. 이런 것이 많이 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좀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소비 생활은 매일매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불편하면 그걸 착한 소비를 소비자들 해야 된다고 알아요. 그런데 그 착한 소비가 매일매일 불편함을 감수하고까지 하는 것이
그 소비자의 입장으로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교수님도 예. 그렇고요. 예. 뭐 저도 교수 생활을 하면서 지금 앵커를 보고 있지만 저도 네네. 그렇고 위원장님도 그렇고 네. 사실 우리 셋은 먹고 살만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사실 진짜 힘든 맞벌이보다 시간을 쪼개가면서 생활비를 벌고 계시는 분들한테 네. 사실 뭐 이렇게 장 보는 시간도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네. 제가 아까 왜 단지 불편함뿐만 아니라 네, 경제적인 네. 불이익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예. 그런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물론 이제 뜻은 좋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장 보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네. 그들에게는 또 다른 어떤 경제적인 네. 불이익이 가고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과연 대형마트가 합리적 소비, 이제 합리적 가격에 네. 쇼핑할 수 있느냐, 예. 오히려 과소비를 부추긴다라는 이제 비판들이 많습니다. 예. 소비단체들이 보면 네. 묶음 판매라든가 이런 주로 이렇게 해서 네. 이런 이제 판매 유도 정책이 있다 보니까 애초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보다 더 많이 그 사게 되는 그래서 예. 냉장고에 가득 채우게 되는 네네. 이런 이제 불합리한 소비 패턴을 네. 우리가 이제 대형마트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 오히려 네. 사실 가격적인 문제보다는 원스톱이라는 어떤 편리성 때문에 대형마트를 주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네. 가격적 합리성은 사실 선택의 어떤 요소가 아니다. 대형마트 선택의 요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제가 드린 질문은요. 저소득계층, 네, 그러니까 네. 맞벌이 하면서 네. 어렵게 생활을 보시는 네, 분들 네. 시장 보는데 너무 많은 또 시간을 갖다 투자해야 되는 것은 네. 아닌가. 보통 이렇게 한 군데 가서 필요한 것들을 다 이제 얻을 수 있으면 좋은데. 네. 그런데 말씀- 요즘 같은 경우에 예. 왜 이제 그 SSM, 대형마트에서 SSM으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되냐면요. 사람들이 대형마트에 차를 몰고 가고 예. 이런 소비 패턴이 점점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소득이 낮다 보니까. 네. 그래서 동네에서 작게 사다 보니까 동네 슈퍼들이 조금 활성화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SSM이 그 골목까지 네. 차고 들어온 거죠. 예. 예. 그런 것처럼 어쩌면 저소득층일수록 더 그 대형마트를 이용하기 어렵다. 차를 끌고 가기가. 예. 그래서 오히려 유통 생태계가 살아 있어야 그런 저소득층, 특히 노인 계층, 나홀로 요즘 그 노인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분들 위해서 오히려 동네 상권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동네 상권에 살면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또 의견을 주시네요. 아, 예. 제가 조금 전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 예. 첨언할 게 있는데요. 예, 말씀하시죠. 이번 최근에 그 예. 여성 취업률 발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60대가 20.8% 정도 되고요. 30대, 40대, 50대는 50%가 넘어요. 그리고 또 여성 취업자 중에 75%가 넘어요. 그 주부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이제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시간의 문제. 그것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용이죠. 우리가 이제 간과하기는 어려운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도 그 대기업체들이 대형마트를 하는 거를 넘어서서 골목 상권까지 들어와서 SSM을 다 이렇게 전파시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이제 가까운 곳에서 이제 깨끗하고 청결하고 가격도 그래도 리즈너블한 그런 이제 그 상점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뭐 품목을 따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재래시장하고 골목상권하고 나누면 이제 소비자의 불편함이 너무나 가중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소비자들이 이제 어거지로 해가지고 이번에 제한되는 51개 품목을 사러 재래시장을 갔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이제 억지로 한 게 해보니까 그래 이거 억지로 하려 그래서 했는데 가보니까 괜찮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 가봤는데 이거 뭐 그 동네에서 사는 것보다 더 비싸고 뭐 그냥 더 힘만 들고 그러면 이 제도 자체가 도입이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문제가 돼서 이게 제대로 가지가 못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아직 법제화된 건 아니고 예. 이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온 거고요. 네, 아마 네, 공청회도 거치고 여러 가지 이제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서 이제 최종안이 마련될 텐데 자, 뭐 거래에서 아까 인터뷰를 봤지만은 두 분처럼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뭐 네, 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서울시에서도 이게 공론화가 되면서 좀 당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14일 날 한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한 걸 보면 네. 대형마트 품목 제한에 대해서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네. 마치 서울시가 결정을 다 한 것처럼 비춰지면 시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서울시 전화 연결해서 한번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경제진흥실 소상공인 지원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지금 MBN 경제채널 엠머니의 박희준의 경을 치다 생방송 중인데요. 혹시 좀 인터뷰 좀 가능하신지요? 예,
뭐 길게는 아니고 짧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요번에 그 대형마트하고 SSM의 판매 조정 가능 품목 51개를 이제 선정을 했는데 어떤 기준 하에 선정된 것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 기준은 예, 그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이 경쟁력이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대형마트나 SSM의 피해가 적고 소비자 불편이 적은 걸로 했는데요. 예, 예, 이것은 그 확정된 게 아니고 예, 그 용역 결과하고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단순히 용역 결과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 그래서 뭐 앞으로도 이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의견 수렴 과정을 많이 거치시겠죠? 예, 뭐 그 현재까지 어떤 과정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의견 수렴을 위해서요. 그 현재까지로는 전문가 간담회나 예, 공청회 등을 그 거칠 계획인데요. 일정 예.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이 안을 내놓으시면서 강제 사항은 이제 아니라고 또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상생 리스트를 활용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상생 리스트 어떤 것들이 어떤 내용이 좀 포함될 수 있을는지요? 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그 용역 결과에 불과하고요. 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예. 그러니까 이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예. 그렇지만 좀 전에 서울시 말씀드린 방향성은 좀 정해진 거죠? 뭐 아닙니다. 이건 용역 예. 결과에 불과한 거고 예, 예. 공청회 등을 통해서 예. 어떻게 할지 그 생각을 하겠다는 입장이니까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조정 가능 품목을 선정하는 것조차도 정해지지 않았다. 어떤 품목을 정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품목 자체를 선정하는 것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는지요? 그 용역 결과로는 51개가 나왔는데요. 예, 예. 이것이 이제 그 언론에 보도된 대로 뭐 권고사항이라든지 뭐 확정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예. 용역 결과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통해서 방향을 정하겠다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또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51개 품목은 바뀔 수 있지만 이런 품목들을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방향은 지금 서울시가 잡고 계신 거죠?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것조차도요? 것처럼 예, 용역 결과로 51개가 나왔고요. 예.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게 좀 그 다르게 표현이 됐는데 예. 저희가 그 말씀드린 것은 용역 결과로 51개가 나왔다는 거고요. 예. 이것이 뭐 확정됐다든지 어떤 방향이 정해진 게 아니고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통해서 그 방향을 정하겠다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예. 그래도 용역을 주셨으면 뭔가 안을 가지고 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말씀하기가 좀 힘드신가 봅니다. 왜냐면 이제 그 주먹 예. 구구식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예. 그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용역을 줬던 거고요. 예. 이제 용역 결과를 단순히 이제 보도한 건데 조금 다르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된 것으로 좀 과정에서 생각이 보고된 듭니다. 것이 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서울시가 뭐 예. 상당히 좀 난감한 입장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오히려 좀 서울시에서 네네. 어차피 안을 가지고 용역을 했으면 조금 네네. 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홍보하는 쪽으로 나갔으면 했는데 네. 지금 사실 조금 네. 한 발을 빼는 듯한 느낌이 아, 드네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니, 저는 네. 여기 지금 용역이요. 용역 제목 자체가 예. 대형마트 SSM 판매 조정 가능 품목 이렇게 해갖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 용역을 줄 때 이미 그 판매 조정 가능 품목을 이렇게 뭐 선정하는 식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겠죠. 준 거라서 그리고 그 용역을 정하는데 이제 뭐 네, 그래서 예. 이게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아이디어들이 많을 텐데 그 아이디어에 대한 이렇게 좀 점검이나 그런 거를 충분히 해보시고 이 용역을 발주를 하셨는지 일단 그게 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이 배경을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최근에 언론에 굉장히 많이 얘기됐던 작년에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때문에 예. 이제 상인들과 우리 중기청 그리고 서울시 그다음에 홈플러스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 조정이란 그 틀 안에서 예. 이제 사업 조정 제도가 있으니까요. 거기에서는 입점을 연기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품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입점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 품목을 한번 조정해보자.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안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가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주먹구로 내릴 수는 없으니 우리가 그럼 연구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 네. 이랬는데 연구 용역이 생각보다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중소기업청에서는 이제 홈플러스에다가 예, 예. 떡볶이, 순대, 오징어, 예. 고등어, 무, 배추, 삼겹살 이런 등 한 10개 품목을 제안을 했어요. 이렇게 좀 홈플러스가 좀 조정을 해라. 그랬더니 상인들은 오케이 했는데
홈플러스는 이제 따르게 예. 무배추 같은 건 못하겠다. 뭐 예를 들면 풋고추, 망고 이런 거 하겠지만은 사과, 배는 못하겠다. 예. 밤이나 대추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내용을 바꿔서 15개를 합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상생 품목을 실제로 두 시장과 홈플러스가 합의를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하나의 상생의 대안 체계로 나온 겁니다. 방법이.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어떤 상생 모델로서 네. 우리가 좀 잘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니었는가. 다만 이제 언론에서 소비자 불편이 너무 가중되다 이런 것이 이제 지켜지다 보니까 예, 대중수 알겠습니다. 상생보다는 그게 예. 좀 많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서울시 용역의 이제 배경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잠깐 쉬고 다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웠던 대표적인 공약이 몇 가지 있겠습니다만 경제 민주화가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사실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 국정 과제를 발표하기도 했죠. 이런 취지에서 서울시는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51개 생활 품목을 판매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채와 정육을 비롯해 신선 조리식품 등 총 51개 종목은 이제 동네 슈퍼마켓이나 재래시장에 가서 구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일단 영세 상인 보호와 경제 민주화 일환으로 그 실천 의지를 구체화하려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소비자의 편의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듯해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는데요. 미디어의 반응은 어떨까요? 자세한 소식 살펴보시죠. 네, 대형마트 판매 품목 제한, 발상부터 괴이하다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서울시는 전체 시민을 위한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편의와 건강, 물가 안정을 희생시켜 이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을 돕겠다는 발상은 이해가 안 된다며 일침을 가하고 있는데요. 참 목적은 좋은데 방법에서 이 시민을 괴롭히는 정책으로 비춰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대형마트 상품 판매 제한이 능사 아니다라는 헤드라인인데요. 주부들의 장보기는 가장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위생 상태의 안정성을 믿고 물건을 사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대형마트를 자주 찾는다. 대형마트 의무 휴무제에 이어서 판매 품목까지 제한하는 게 과연 모두를 위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라며 솔직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북한 도발이요? 대형마트 휴무가 더 불편하네요. 라는 헤드라인인데요. 요즘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가보니 사재기는커녕 이 대형마트 휴무와 서울시 대형마트 판매 제한 품목에 불평과 불만만 가득하더라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참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중소상인들에게는 이 좋은 소식이겠죠.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형마트 가는데 문 잠겨 있고 이거 집는 것마다 그거는 여기서 못 파는데요 라고 한다면 불편한 게 사실일 겁니다. 이 소비자의 선택, 이 권리가 박탈되는 이 판매 품목 제한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 이 큰 틀에서 함께 연동할 수 있는 원칙이 수립되어 지속적으로 구체화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햄릿의 대사처럼 정말 어느 쪽 손을 들어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스튜디오에서는 그 해결 방안이 나올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죠. 네, 강태호 게스트 잘 들었습니다. 보신 대로 언론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 분과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제 영업시간 제한하고는 사실 요번에 이제 품목 제한을 하게 되면 그 파급 효과가 전하고는 굉장히 비교할 수 없는 클 텐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그 영업시간 제한을 통해서 한 골목상권이라든가 재래시장에서 20%에서 많게는 한 30%까지 그 매출이 의무 시업하는 날 이제 올랐다. 전체적으로 이제 한 5% 정도 올랐겠습니다만 이제 당일 날에는 뭐 20%에서 30% 정도 올랐다 하면서 효과는 있네요. 그렇죠. 예.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품목 제한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와 우리 그 소비자들의 선택권 이 두 가지의 공익이 이제 충돌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적정한 라인이 어디냐, 적정한 선이 어디까지냐
의무 시업을 4일로 하자는 분도 있지만 아무튼 적정한 선을 그렇죠. 국회에서 이틀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51개 품목 중에서 적정한 선이 어디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거 보니까 대형마트 쪽에서도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국민 건강권을 위해서 담배, 주류, 뭐 쓰레기 종량제 봉투 뭐 이런 몇 가지는 내가 양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또 이제 골목상권에서는 주로 뭐가 많이 나가냐? 편의점 담배 사러 가시지 않습니까? 담배, 주류 이런 거 주로 많이 팔린다고 그럽니다. 이런 실질적으로 예의가 되는 품목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의가 되는 품목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간다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한 발 한 발 이렇게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폭탄 규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은 저는 그거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기업들이 그 상생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식의 표현 아닌가 해서 불편하고요. 저는 이 국면에서 좀 그동안 제가 이제 골목상권, 뭐 상생 이런 이슈들이 많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대기업이 좀 자발적으로 그 상생하기 위해서 내놓는 안이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일부에서 나오는 의견이 네, 마트의 거의 납품하들은 이제 농수축산업 기반도 무너질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마트에 종사하는 또 직원들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직원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마트에 납품하는 농수축산업. 근데 유통이 바뀌면 또 판로는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농수축산업이 뭐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그 공포심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네, 맞습니다. 원래 유통이라는 게 이제 제로센 게임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만큼 매출이 오르면 여기서 이만큼 비거든요. 뭐 총량이 막 한꺼번에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형마트에서 납품을 못한다면 보통 농어민들이 공판장이라든가 농협 수협을 통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주로 이제 그쪽은 우리 그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거기 가서 물건을 이제 구매해서 사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팔지 못하면 농협이나 공판장에서 팔기 때문에 유통의 특성상 제로선 게임이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좀 저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너무 공포감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하던 판로를 이제 바꾸고 새 판로를 찾으려면 힘드시겠죠. 그렇긴 하지만 그게 무슨 농축산업이 뭐 무너질 것처럼 그런 식의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근데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권리 침해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김연아 회장과 전화 연결해서 그 부분 한번 짚고 얘기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됐는지요? 네, 김연아 회장님. 네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네,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네네. 오늘 뭐 서울시에서 이제 연구 용역 결과 발표한 거 들으셨죠? 그 판매 조정 네네. 가능 품목 신한계 이제 선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소비자 단체 협의회 회장으로서 이번 용역 결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우선은 이렇게 그 대형 슈퍼와 그다음에 또 이런 골목 상권도 살리고 한다는 그 취지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의 이러한 선정이 과연 지금 현재 소비자들의 그 소비 패턴과 그 소비자 니즈 이런 거에 대한 부합되는 기준일까? 이런 거를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상생의 방향 어느 쪽으로 좀 가닥을 잡는 것이 좋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우리가 그 일반 소비자는 그동안에 그 원스톱 쇼핑을 다 했다는 거죠. 그렇죠. 한 곳에서 여러 가지를 다 보는 거를 이제 하면 소비 패턴에 좀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최근에 와서 그 일반 소비 패턴에서 이제 소가구 주택, 예를 들어 뭐 1인 가구라든가 뭐 2인 가구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족 수도 줄어들고 또 취업 경향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각자 뭐 전부 다 가족들이 바빠갖고 언제 뭐 슈퍼에 가고 이럴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요. 시장에 가고 뭐 이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대개 다가 과거에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시장이 가깝기 때문에 수시로 부족한 거 있으면은 왔다 갔다 해서 사서 했지만은 지금은 그런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갖다 할애할 수 없어서 대개 다 일주일분을 갖다가 한 곳에 가서 다 사갖고 오는 그런 소비 패턴으로 변화가 정착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거를 골목 상권을 이제 해놓게 되면은 어느 품목은 이쪽에 가서 사야 되고
또 어느 품목은 저쪽에 가서 사야 되고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가능할까? 예.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이중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닐까? 예. 이런 염려의 우려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는 이런 골목 상권이 이 품목의 제한이라는 거를 꼭 이렇게 구태에 규정을 두지 말고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바람직한 방법이 뭘까 하는 거를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예. 일본 같은 경우에 가서 한번 보면은 재래시장에서 딱 하면은 이 재래시장은 뭐가 특별하게 좋더라. 그러면은 이제 소비자들이 스스로가 거기 가서 참여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가서 구입도 하고 특성화된 재래시장을 만드는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데 이거 품목으로 해서 뭐 야채류는 어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자면은 그 수산물 같은 경우는 어디 이런 예. 식으로 해놓게 되면은 그쪽으로 갔다가 이쪽에 한번 사야 될 것도 있고 저쪽에 가야 될 거 있고 근데 이제 가족 수나 많아갖고 많이 살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쪽 시장도 가고 저쪽 시장도 가고 쫓아다니면서 사지만은 예. 이제는 전부 다 외식하다가 많이 되다 보니까는요. 사는 구입량도 자꾸 식품류에 있어서는 줄어듭니다. 예. 단지 이제 과일류 같은 것이 많이 늘어가고 이게 이 소비 양식도 자꾸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시점인데 이걸 품목으로 인해서 꼭 여기에는 뭐를 팔고 여기에는 뭐를 팔고 한다는 거는 오히려 합리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이 대형 슈퍼라든가 이런 시장이 재래시장이 서로 자율적으로 예. 정해갖고 거기에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아울러서 그런 인프라 구축과 아울러서 경영 컨설턴트를 해준다든가 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자율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그 대형마트와 영세, 소상공인 간의 상생은 바람직하지만 이렇게 품목을 갖다가 억지로 제한해 놓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연아 회장과 함께 소중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이번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을? 근데 저는 이제 딱 드는 생각이 요즘 근데 온라인으로 쇼핑 많이 하잖아요. 대형마트에서 온라인으로 다 구매가 되는데 이렇게 소비자들이 좀 더 이렇게 뭐 식료품을 구매하는 게 불편해지게 되면 오히려 온라인 쪽으로 쇼핑량이 급증하면서 오히려 이게 우리가 보호하려던 소상공인보다는 대기업 중심의 어떤 그 온라인 쇼핑 업체에서 또 반사이익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이제 아까 회장님께서 일본 말씀하셨는데 일본에서 이제 상생이 제일 잘 되는 사례를 뭘 얘기하냐면요. 전통시장 안에 오히려 대형마트를 유치를 합니다. 이분들이. 왜 유치를 하냐면 대형마트가 직배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대형마트를 유치를 한 겁니다. 그 대신 그전에 그 중소유통들이 했던 1차 식품 중심의 이것은 팔지를 않는 겁니다. 대형마트가. 그래서 대형마트도 살고 그 중소상인도 사는 그런 어떤 상생 모델의 그 시장들이 여러 곳 있어서 우리 상인들이 많이 갔다 오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적 역할 분담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아니 그 이마트 뭐 특정 마트장에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런 대형마트 주차장 같은데도 이 공간 주차장도 좋지만 공간을 만들어서 재래시장이 좀 입점하도록 해주고 거기서 뭐 좀 손익분배 그런 수익 모델을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그런 발상의 전환이지 완전한 발상의 전환. 근데 지금 이렇게 같이 갈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서로 적대시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대형마트하고 소상인들. 지금 굉장히 좋은 의견 같아요. 외국에도 뭐 일본이나 그런 모델이 있다면은 좀 우리가 그걸 갖다가 가지고 와서 우리 좀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온라인 쇼핑이든 뭐든 다 대기업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상인들이 이제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없는 겁니다. 공간이.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좀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어느 정도 해줘야 우리가 숨을 쉬고 또 장사할 공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뭘 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뭐 최대치가 아니라 미니멈 가장 최소치 선에서 이 정도는 그래도 라인을 좀 정해주고 칸막이를 좀 쳐주고 그렇게 해서 숨쉴 균형을 좀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품목 제한 역시도 저는 뭐 몇 가지 시범적으로 해보면 소비자 불편 많지 않고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류라든가 그 담배라든가 뭐 종량제 봉투라든가 이렇게 동네 슈퍼에서 자주 많이 나가는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뭐 상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그 소비자들이 굉장히 편리성을 추구해요. 최근에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해가지고 집으로 온갖 거를 다 배달을 시키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품목 제한을 해가지고 거기로 가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인터넷 쇼핑 쪽으로 소비자들이 발길을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이제 그 현명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요즘에 착한 소비라는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정무역.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그 중소상인들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미래 어떤 일자리를 지키는 거거든요.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이 취직이 어렵다 보니까 자영업 창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편의점주들이 한 30% 정도가 20, 30대 그 청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려면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착한 소비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요. 머리는 이해를 하는데 그게 일상생활 속에서 그 자기 어떤 편익과 그다음에 여건과 상황과 아까 그 주부의 취업률 굉장히 높다. 여성의 취업률 특히 뭐 그 30, 50대의 취업률은요 50% 훨씬 넘어요. 그렇게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착한 소비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좀 더 괴로운 게 있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전통시장 살리려고 지자체들이 많이들 노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성공 모델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도 그 시장 구경하는 게 정말 재밌거든요. 아, 재밌죠. 네, 그래서 이 시장이라는 게 뭐 좋은 물건 싸게 사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어떤 놀이와 뭐 재미있는 그런 경험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가 돼서 그 전통시장 살리기가 효과를 보지 못하는가 그런 이제 안타까움도 좀 있고요. 진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1인 창업일 수 있고 가족 창업일 수도 있잖아요. 자영업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상품의 모든 시스템을 다 식구들이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게 컨설팅 부분인 것 같아요. 차라리 그래서 제가 지자체들이 정말 그렇게 상생을 원하시면 이 1인 창업이나 가족 창업자들이 그 컨설팅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좀 해주시면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소비자가요 선택을 안 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성공을 못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또 좀 우려되는 게 뭐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나라 지금 산업구조나 이렇게 지금 보면은 노동시장을 보면 지금 문제가 지나치게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소득 얘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이러한 지금 정책들이 가면서 굉장히 그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더 막 많이 만들어내지는 않을까 하는 이건 너무 또 앞서가는 걱정이 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제가 오랫동안 이제 이런 상인들과 같이 함께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자영업자는 나홀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협업화, 조직화를 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동안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 50명 이상이어야 된다, 뭐 출자금을 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이 바쁜 영세 상인들이 조직을 못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업화 조직화에 정부의 어떤 제도 개선을 해주고 적극적으로 거기다가 그 예산 지원도 해준다면 이분들이 공동으로 하나의 지분은 약하지만 공동으로 구매하고 공동으로 상표 관리하고 공동 브랜드 만들고 이렇게 얼마든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 성공한 사례가 다 협동조합 기업들이 훌륭하게 그 대기업과 못지않게 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분과 지금 얘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잠깐 또 시민 인터뷰를 저희가 지금 마련한 게 있습니다. 그걸 먼저 들어보고 얘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이 마트처럼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만약 가격적인 부분에 메리트가 있다면 교통적인 불편을 감안해서도 가겠지만 만약 어떤 품목을 위해서 그것만을 사기 위해서 재래시장 간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가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받아들여질 때 그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정부가 강제적인 방안으로 그런 제재를 가한다기보다는 재래시장을 기본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좀 가고 싶게끔 어떤 그 제도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활성화 시켜줘야지 일시적으로 어떤 그런 강한 제재에 의해서 그 한시적인 그런 걸로는 효과가 나지 않을 것 같고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한번 들어봤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은 대형마트와 영세 소상공인들이 상생할 것이냐. 아까 왜 우리나라는 그런 좋은 사례가 없냐. 사례를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2010년 충북의 한 대형마트와 중소상인들이 상생협약을 맺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는데 꽤 괜찮은 성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충북의 제천슈퍼 협동조합의 조연길 조합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아직 연결이 또 안 되고 있네요. 네. 얘기를 좀 나누고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요, 지금 롯데마트 제천점하고 아까 그 협동조합 얘기를 하셨는데 하고 이렇게 품목도 서로 조정해 가면서 어떤 상생에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소비자들에게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분명히 방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51개 품목이라 개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깜짝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이 자리도 교수님하고 이제 저희가 얘기할 게 아니라 중소상인들과 우리 이제 대형마트에서 상생 방안 차원에서 이것이 제한된 것이지 소비자 불편을 주느냐 마느냐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그 소비자들의 선택권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대형마트의 어떤 자본의 논리가 싹 뒤에 숨는 뭐 이런 소지도 있다. 소비자들을 볼모로 해서. 그래서 저희 우리 이제 소비자들께서 그런 면들은 우리 중소상인들도 살리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그 대형마트가 너무 이제 75% 이상 이제 과독점 되다 보면 다 없어지다 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피해를 봅니다. 대표적인 게 장난감 가게 좀 동네에 없습니다. 문방구 없어지고 장난감 가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대형마트 아니면 사러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대형마트 3사가 매출의 90%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유통의 과점화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숨통을 트여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 숨통을 트여주는 방법이 이제 그 의무 시업일이라든가 약간의 품목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어느 정도 상생 품목으로 필요하다 보고 과도한 규제는 저도 역시 반대합니다. 전화 연결이 됐다니까요. 잠깐 갔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북의 제천슈퍼 협동조합의 조연길 조합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합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뭐 상생 협력에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저희가 얘기를 듣고 전화 연결했습니다. 예, 3년 동안 어떤 성과를 좀 만들어내셨는지 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처음에 협약을 할 적에요. 영업시간 제한하는 거하고 보편적으로 그때 밤 11시까지로 주로 많이 했었는데 제천 지역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기로 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먼저 합의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전단지 3년 전만 해도 롯데마트가 전단지를 많이 뿌리고 행사를 했거든요. 그거를 전단지 배포는 월 1회 한정으로 한다. 그다음에 판매 제품에 제한을 하는 거는 뭐 쓰레기 봉투, 뭐 담배는 판매하지 않고 라면은 소분해서 판매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상품 판매 상품은 배달을 하지 않는다. 고용 창출을 위해 가지고 제천시의 고용 창출을 위해서 직원 채용 시 추천하는 중소상인 및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 뭐 관리직은 30% 이상 의무 고용을 한다. 그런 참 좋은 많은 성과들을 내셨는데 그 롯데마트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많이 없으셨는지요? 어떻게 좀 소비자들이 힘이 되어 주던가요? 어떻습니까? 뭐 서로 많이 이해를 하고 뭐 한 20회 정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소주도 한잔 하시고요. 네, 많이 만나십니다. 소주는 한잔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3년 동안 지금 그런 어떤 상생의 분위기를 잘 만들어 오신 것 같군요. 요번에 근데 한마디만 여쭙겠습니다. 서울시에서요, 요번에 그 51개의 품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 용역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시의 입장을 찬성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서울시에서 발표를 하고 법제화시켜서 이게 강행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지금 제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 서로 이렇게 스킨십을 가지시면서 만나고 그래서 합의를 도출한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저희들은 그 환영하는 편입니다. 서울시 입장을. 어떤 점이 좀 보완돼야 된다는 점은 뭐 단계적으로 좀 접근이 돼야 된다거나 뭐 이런 의견은 없으십니까? 보완을 많이 뭐 품목을 추가하면 좋지만 그건 뭐 우리가 뭐 일반적인 욕심이고요. 그 정도만 해도 기본적으로는 환영하는 입장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천 슈퍼협동조합의 조영길 조합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풋풋한 기분 좋은 얘기. 조합장님과 말씀 들어볼 때 제가 귀에 솔깃했던 분이 뭐냐면 예. 20번을 만났다는 겁니다. 만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20번을 만나서 만나서 얘기를 적정한 지점을 찾았다는 거고 예. 지금 이제 마포 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거진 1년 동안을 만나서 조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15개 품목에 서로 합의를 한 것이고 왜냐하면 그 홈플러스하고 그 시장하고 거의 각 길 하나 건너면 있습니다. 그 마포 홈플러스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상생에 적절한 지점을 저는 찾았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합의에 도달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그럼 요약 결과를 좀 이렇게 통해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만남의 장을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근데 저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 맞습니다. 여건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네네. 뭐 저기 재래시장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경우, 뭐 재래시장이 편하게 있는 경우하고 제천하고 그렇지 또 않은 틀리죠. 경우하고 서울하고 다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네. 조금 소지역 단위의 어떤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지역 단위의 그런 논의가 생각이 필요하다. 듭니다. 저도 이제 이것이 이제 일괄적으로 되지 않고 네. 보통 지금 유통법이라고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형마트가 들어올 때 이제 규제하도록 돼 있는데 1kg 범위 안에 들어올 때는 그것도 다 지자체장의 권한입니다. 군수구청장의 권한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 품목 제한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상권에 맞게 운영하면 어느 정도 합의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좀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품목도 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그렇죠. 이제 주 의견인 것 같고요. 네네. 이런 품목 제한 말고 아까 이제 얘기했던 상생방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네네. 한 30초씩만 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하나의 안씩만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공익이 두 가지가 이제 충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소비자분들이 제일 피곤하죠. 이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저것도 생각하셔야 되니까. 그러나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사실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전 그런 부분에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런 유정자들의 그런 역할도 필요하고요. 그다음 우리 소비자들의 현명한 그런 판단이 상생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소비자들의 좀 희생이 네, 맞습니다. 필요하다는 현명한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 네. 저는 아까하고 관련돼 갖고 한 두 가지만 첨언을 할게요. 저는 이제 소상공인의 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 좋겠다. 규제보다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귀농하는 사람을 위해서 귀농교실 열잖아요. 그러면 자영업자를 위한 교실을 열으셔갖고 뭐 수료한 사람에 한해서 대출을 해준다든가 이런 좀 그 지원이나 활성화의 방안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대형마트가 가지고 있는 획일화 그게 소비자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동네에 신선한 야채 가게, 예쁜 빵집 소비자들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중소상공인을 좀 교육을 시켜주고 경쟁력을 키워주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망하기 전에 이분들이 다 망하기 전에 대기업의 엄청난 지금 과도한 시장 진출의 문제이지 평상시 같았으면 이런 얘기 안 할 겁니다. 지금은 너무 대기업이 과도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약간의 공간은 달라. 그러기 위해서 의무시업, 약간의 품목 조정 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편의성 그거는 최대한 좀 고려가 돼서 그렇죠. 제도가 그것도 무시돼서는 안 되는 되겠다. 거겠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그리고 신규철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두 분 모시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품목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상생 품목 51개 선정과 용역 결과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박효준의 경을 치다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오늘 사실 두 번째 시간인데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알찬 내용 갖고 여러분 찾아뵙겠고요. 여러분 좀 프로그램 보시면서 궁금증이나 이런 거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에서 다뤄야 될 핫 이슈들 좀 저희가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속 시원하게 좀 얘기해보고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